이 21대 총선이 오늘로써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각 당의 입장은 매우 긴박한 상황일 텐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 실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그리고 각 당의 공천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어떤 주요 현안이 있었는지 오늘 정경유토기에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전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위원장까지 튕겨져 나갔는데 결국 결별을 했습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이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미래통합당 측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팩트가 뭡니까? 네, 이제 일단 뭐 김종인 전 대표에게 그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상임 선대위원장 자리를 이제 일단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 뒤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공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공천 문제를 황교안 대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김영호 전 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갈등으로 유발이 되면서 이제 김형호 전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김종인 전 대표의 그 이러저러한 요구도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우려가 좀 제기가 되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수정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결과적으로 그냥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그냥 맡는 것으로 하고,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은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일단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근데 이 김 전 위원장을 그렇게 영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극복 이런 것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그 본인의 리더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전략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영호 전 이제 공관위원장도 굉장히 좀 그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게 된 데에는 공천 관련해서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약간 그 신뢰성 부족 문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의 리더십 부족, 정치력 부족을 이제 보완하는 카드로 이제 김영호 전 위원장 카드를 선택했고, 뭐 정권을 준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권을 줬다가 도로 이제 환수한 그런 격이 돼버렸죠.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리더십 위기 또 이 정치력 부족 문제를 좀 보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을 추진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또 무산이 됐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계속 오락가락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뭐 이 소통이 이분들하고도 충분히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약간 불통의 측면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분하고의 결별이 그러니까 황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SNS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연필을 꺾었죠. 만연필을 꺾었었는데 다시 지금 SNS를 통해서 사퇴 의견을 알린 상황입니다. 네.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근데 이 상당히 이번 정부에서 주목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퇴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냐, 다음 행보는 어떤 행보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본인이 밝힌 이제 그 사의 표명 관련한 배경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제 이거예요. 어찌됐건 뭐 이제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뭐 아들 관련해서 뭐 인턴 그 증명서 그 위조 증명서를 발행했다. 뭐 이게 이제 혐의예요. 본인은 아니다라고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냐? 또 다른 배경은 없느냐? 뭐 이제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뭐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향후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장을 맡거나 아니면 공처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한 약간 이제 중간 단계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두 가지 지금 이제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례연합 정당 출마 뭐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공천을 다 끝낸 상태잖아요. 예. 순번 다 정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비례연합 정당에 뭐 출마를 한다면 지금 뭐 시민사회계에서 뭐 추천하는 형태 내지는 뭐 다른 정당에서 추천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높은가?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쪽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메신저였죠. 지난 주말에 면접을 봤는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이 유영아 변호사가 입성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 쪽에서도 이제 과연 이제 유 변호사에게 공천을 줬을 때 이제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유 변호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또 대독하기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주목을 끌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 자체가 이제 결국 미래통합당 또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제 다 뭉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실현이 되는 식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의 그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뭐 도로 새누리당, 내지는 도로 친박당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과연 이제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선택인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미래한국당 쪽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유 변호사는 이제 면접하고 나서 공천 배제와 관련한 얘기가 조금 일각에서 나온 부분 관련해서 잘 판단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예. 이거는 약간 은근한 압박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저라면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미래한국당 내지는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 어쩔지.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그 전 위원장이 그만둔 이후에는 공천 관련해서 꽤나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황 대표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이 미래통합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뭐 콕 찍지는 않았지만은 중심으로 해서 뭉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오히려 친박, 비박, 친이 이렇게 갈래가 나면서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분열됐다, 갈등을 조장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유영아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마지막 선물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쪽이 맞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옥중 편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측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써준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박계들이 본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간 읍소를 해서 이 편지를 받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제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서 본인들을 좀 공천을 해달라는 그 식의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맞물려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친박계의 어떤 본인들의 이해관계의 연장선에서 이 욕중 편지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옥석을 잘 가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매우 불리한 변수로 이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친박계를 대거 이렇게 그 편지로 말미암아 살려 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범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선거 치르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친박을 아직 청산 못한 적폐 정당 뭐 이렇게 몰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프레임 예. 전쟁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미래한국당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지금 성향도 친박계 성향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서 그걸 과연 이제 확실하게 쳐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지 예. 그게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위 말해서 그 컷 오프된 중진 의원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도 그랬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랬고 이번에는 민명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어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식화를 했고 금주 중에 탈당계 제출한다 그럽니다. 예. 지금 그런데 뭐 좀 논리는 그러니까 출마하면 오히려 의석을 하나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선돼서 이제 당으로 복귀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잘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공천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뒷말이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과 직접 행동에 나서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는 좀 또 다른 의미를 좀 갖는 건데 일단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민병두 의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정체성이 좀 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향후에 정치 활동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박하게 하시는군요. 그게 아니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명분이 확실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자기 경쟁력 이런 것이 좀 분명해야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긴 하지만 이 비례대표로 앞세웠던 뭐 류호정 이 후보라든지 또 신장식 변호사는 결국 뭐 음주운전 시비 때문에 이 자진 사퇴를 권고해서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혔죠. 네. 근데 류호정 후보는 다시 재신임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오래전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뭐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그리고 뭐 충분히 사과하고 있다. 뭐 이거를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재신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이제 내리긴 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조금 좀 계속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호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공존하는 이제 그런 후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뭐 좀 젊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과 좀 이제 참신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더 의미를 좀 많이 이제 갖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류호정 후보를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저하고는 좀 다른 판단을 좀 내렸네요. 네. 네. 이 사실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리 게임에 이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감이 일반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어감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비례표 공천시도 이 심사가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도 뭐 지역구 의원은 내지 않고 비례정당 후보자를 내겠다고 했으니까요. 지난 13일에 일단 신청 마감했고 신청자가 111명, 뭐 비교적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선발 방침 공개가 됐고요. 뭐 현역 프리미엄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구 의료봉사 일정 마무리하고 지금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자가격리 상태라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정현정 지금 그 공천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할 것 같은데 역시 뭐 참신성,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비례연합정당 대표로 후보로 내보낼 비례대표를 일단은 후보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김홍걸 민화협 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박영숙 지의영 전 고문이 있고 그런데 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의당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과 맞물려서 이 순위가 지금 앞으로 당겨질 것인지 아니면 뒤로 계속 밀릴 것인지 이것 때문에 이 계산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략 이제 뭐 정의당이 이제 불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이 17석 정도는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후순위로 가겠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번까지는 이제 다른 당에 양보를 하고 10번부터 그 뒷번호로 본인들이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이 11번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제 쭉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17명 얘기했지만 내심은 조금 더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눈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10번 이후 순위로 들어가겠다고는 했는데 다른 소수 정당들이 지금 뭐 참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상태고 녹색당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녹색당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녹색당에 어느 정도 의석을 배분해 주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석이 다른 정당에 나눠줄 의석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순번이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계산해 놓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정경유톡의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